안녕하세요. 연세선유고운치과 신문영 원장입니다. 예전에는 치아를 잃으면 브릿지나 틀니 같은 치료밖에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임플란트라는 너무 감사하고 획기적인 치료법이 나오면서 자연 치아와 거의 유사한 기능과 신미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임플란트를 하시는 환자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기간도 길어지면서 임플란트 부작용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도 늘어나는 추세랍니다. 오늘은 그중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인 흔들리는 임플란트에 대해서 원인과 치료법을 자세히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전제는 임플란트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예요. 자연 치아와 달리 임플란트는 턱뼈에 유착을 시키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임이 없어야 합니다. 보통 조기에 조치하면 간단히 해결될 가능성이 매우 많답니다. 가장 흔한 첫 번째 원인은 나사풀림입니다. 임플란트 구조물들이 나사 형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수년에 걸쳐 저장력을 받다 보면 이 중간 나사가 슬슬 풀리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럴 땐 나사에 접근해서 조여주기만 하면 해결이 되겠죠. 하지만 이 나사 풀림이 오래 지속될 경우 결국 파절 같은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필수랍니다. 두 번째, 보철물 문제입니다. 보철물을 붙여놓은 접착제가 녹아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접착제만 교체하면 되니까 가장 간단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잘못된 하중을 받거나 붙어있는 힘이 약하면 지속적으로 탈락될 가능성이 있답니다. 세 번째, 파절입니다. 임플란트는 여러 구조물들이 층층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중 하나가 파절되면 중간 연결부 혹은 나사 혹은 임플란트 자체의 파절도 발생할 수 있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화살표 부분이 뭔가 부러진 것처럼 보이죠? 어버트먼트라는 중간 구조물이 깨진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심겨져 있는 임플란트와 맞는 어버트먼트를 구할 수 있으면 수리가 가능하고 만약 부품을 구할 수 없다면 임플란트 자체를 제거하고 재수술할 수밖에 없답니다. 다행히 이 환자분은 호환되는 부품을 구해서 수리해드린 케이스랍니다. 네 번째, 골유착 파괴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치아로 비유하자면 이가 빠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임플란트는 뼈에 유착되어서 한 몸처럼 붙어 있는데 이 유착이 파괴돼서 뼈랑 분리돼서 흔들리는 경우입니다. 골 유착 파괴의 대표적인 원인은 임플란트 주위의 염증입니다. 임플란트를 잡아주는 뼈가 다 녹아서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겁니다. 이런 염증의 원인은 관리 부족, 과도한 교합력, 흡연, 또 조절되지 않는 당뇨 같은 질병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가 흔들릴 때에는 즉시 치과를 방문하여 전문가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플란트가 사실 저도 다 모를 만큼 엄청 많은 브랜드가 있고 같은 브랜드라 해도 세월이 흐르면서 디자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여러 방식과 구조를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치과 의사를 만나서 해결을 시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사 풀림의 경우 나사를 다시 조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이 중간 나사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지 않아서 어떻게 나사에 접근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임플란트 종류마다 시술한 원장님마다 치료되어 있는 방식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조와 해결법을 알고 나사에 접근을 해야 한답니다. 다음은 보철물의 탈락입니다. 보철물이 탈락됐을 경우에는 일단 강한 접착제를 써서 붙여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적인 문제로 계속 반복 탈락이 된다면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사진의 환자분은 1년에 몇 번씩 보철이 탈락된 경우입니다. 보시면 옆에 치아에 비해서 임플란트가 너무 멀리 심겨서 이 사이 부분에 음식이 씹히면 시소처럼 들리면서 보철이 빠지는 케이스죠. 이럴 경우 보철물만 교체해봤자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 것 같아서 환자분과 충분히 논의 후에 임플란트를 뽑아내고 새로 심기로 했답니다. 다음은 임플란트 파절 혹은 탈락입니다. 임플란트 자체가 손상됐거나 빠졌다면 결국 모두 제거하고 다시 수술을 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대부분 광범위한 골소실을 동반하기 때문에 염증을 가라앉힌 후에 뼈 이식을 하면서 수술을 해야 한답니다. 이분 역시 오른쪽 위 임플란트가 흔들린다고 내원하셨는데 흔들어 보니까 임플란트가 부러져서 절반이 머리와 함께 빠지고 나머지 절반이 뼈에 박혀 남아 있었습니다.
파절 원인은 아무래도 큰 어금니 위치에 너무 얇은 임플란트를 심었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이 되네요. 남아있는 파절편까지 모두 제거하고 2달 정도 기다렸다가 뼈 이식을 하고 충분히 굵은 임플란트로 재식립한 케이스입니다. 예방을 위한 관리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임플란트는 정기적인 점검이 더욱더 필수랍니다. 내 치아는 잇몸뼈가 어느 정도 주저앉으면 씹을 때 아프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는 반면에 임플란트는 턱뼈에 완전히 유착되어 있다 보니까 뼈가 다 녹아서 뽑히기 직전까지 씹을 때 아프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아요. 따라서 치과에서 정기적으로 상태를 점검하고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서 관리해야 한답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구강위생 관리입니다. 임플란트 주위의 감염을 방지하려면 철저한 구강위생 관리가 필수랍니다. 치실, 치간칫솔, 구강세정제 등을 활용해서 임플란트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세 번째는 흡연입니다. 흡연은 임플란트 실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임플란트 치료 후에는 금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과도한 저장력 피하기입니다. 내 치아와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역시 과도한 저장력에 망가질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잦은 나사 풀림, 보철 파절, 임플란트 파절 혹은 임플란트 주변 골소실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답니다. 임플란트가 흔들리거나 빠지는 문제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부하, 과도한 저작 압력, 관리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즉시 치과를 방문하고 원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연세선유고운치과 신문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